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네, 오늘이 벌써 6주차입니다. 6주차 1차 시 6-1강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주제는 한편으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피임과 성윤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피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피임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contracep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 성관계를 거쳐 임신이 되는 것을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막는 행위로 임신 가능 기간을 피하거나 또는 기구나 약품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 막는 행위. 이것을 갖다 우리가 피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직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연인 관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사실은 피임은 아니고요. 사실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 기혼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또 피임을 하게 되죠. 그 기혼자들이 피임을 하는 이유는 가족계획상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양육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녀 수를 갖다가 이렇게 제한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피임을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피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피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임신한 상태로 뭐 활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혼자의 경우도 사실은 피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꼭 피임을 해야 되는지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약 2시간 뒤 13살 김모양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울자 김양은 아이를 낳은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흉기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당시 집에는 김양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TV를 보느라 딸의 출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김양은 집에 있던 빈 상자에 아이의 시체를 담아 이렇게 베란다에서 화단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화단에서 아이의 시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학교에서 돌아오는 김양을 붙잡았습니다. 부모와 학교는 물론 김양조차도 출산 전까지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어린 여학생이기 때문에 임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애를 놓기 때까지는 배가 아프면 그냥 자기 살이 쪄서 배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지. 김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8살 이모군과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김양은 가정부호 사건으로 송치하고 이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 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게 이 여학생의 경우 13살이에요. 13살이면 우리 중학생? 그쵸? 중학생 정도 수준인데 아이를 갖다가 출산을 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성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렇게 이제 다양한 교육을 갖다 이제 배우고 또 익히고 듣고 하지만은 굉장히 무지한 부분이 한편으로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청소년들이 성관계 경험이 굉장히 나이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즉 성관계 시작 연령이 13.6세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른 시기에 성관계를 갖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학생만 하더라도 2.6%, 전체 학생의 2.6%가 이미 성관계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고등학생의 경우는 훨씬 높죠. 거의 10%가 가까운. 여기 2018년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의 건강 행태를 조사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 아니에요. 벌써 3년이 지났다고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경험률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성관계 시에 피임 실천율은 한 반 정도,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 대부분이 있기는 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뭐라 그럴까, 피상적으로 그냥 교육으로 그냥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청소년의 성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도 한 반 정도밖에 피임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성관계 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 중 절반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은 청소년 건강 행태에 대해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5.3%였고 이들의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3세였습니다. 하지만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피임 실천율은 2015년 48.7%로 2013년 39%에서 큰 폭으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성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소년들의 경우 피임을 안 하는 이유 뭘까요? 물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충동적인 그런 이제 행동인 그런 이유에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요,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가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예요. 이게 거의 반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상대방이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피임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지에서 오는 그런 이유이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거의 80%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불의의 어떤 임신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인공 임신 중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했더니 1순위가 뭐냐면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죠. 피임, 임신, 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러한 공통의 책임의식을 갖다 강화할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법적인 그런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1순위예요. 그리고 2순위가 역시 원하지 않는 임신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교육하는 과정에서의 피임과 관련된 교육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2순위였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원치 않는 임신이 덜커덕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정말 당황스럽고 놀라겠죠. 자, 특히 여학생들의 반응 이렇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실수다. 콘돔 끼라고 할 걸 후회된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남친이 완전히 미울 것 같다. 성관계를 이 나이에 너무 빨리 한 것 같다. 라든가 절망, 충격, 당황, 무서움, 좌절, 죽고 싶은 생각뿐이다. 뭐 겁난다, 망했다, 믿을 수 없다.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 또 남친에 대한 원망,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자포자기, 또 유산이나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이를 살해하는, 또는 본인이 그 정신적인 그런 이제 압박감을 못 이겨서 자해하는, 즉 자살을 하거나, 또는 뭐 그래도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부분은 낳아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선 제일 가까운 보호자인 부모님께 알려야 되겠는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쵸? 예. 이러한 반응들이 여학생들의 반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남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무책임한 반응이에요. 오, 야, 도망가자. 젠장 거짓말 하지 말아라. 큰일 났다. 황당하다. 당황스럽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또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아예 뭐 없앤다라든가, 또는 임신을 한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야. 이 몸은 나는 잘 모르겠어. 라든가, 이런 XX, 우리 헤어지자. 헤어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예, 군대로 도망간다라든가, 또는, 뭐 머릿속이 하얗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든가, 부모님께 말해 죽겠다. 이런 굉장히, 불안감. 또, 할 수 없지 뭐, 얘랑 살아야지. 그래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어요. 또, 이걸 어떻게 하지? 지워야 하나? 책임을 져야 되나? 또는 이런 X됐다. 이러한 반응들이 이제 남학생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서로 어떤 책임을 갖다 미루기도 하지만은 서로에게 또 바라는 그런 요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바라는 그런 요소들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임신 중절, 즉 낙태를 한다면은 어떤 경제적인 비용이라도 좀 같이 분담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을 갖다 보이고 있고요. 또 책임지라고 할 거라. 날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옆에서 있어줬으면 하는, 그래도 어떤 좋아하는 연인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인 경우에 이런 이제 생각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겠죠. 남친이 모른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빨리 낙태를 하고 관계를 갖다 끝내겠다. 또 남친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은 이렇게 된 이상 책임을 갖다 함께 줬으면, 함께 졌으면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바람들도 나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반해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갖다 회피하는 게 거의 대부분. 낙태시켜라, 제발. 애 낳아서 낳게 되면 고아원에 보내자. 날 모른 척 해주길 바란다. 잠시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날 붙잡지 말아라. 애는 너 혼자 낳아서 잘 키워라. 얼마나 무책임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게도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또 우리 같이 애 키워야 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너도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나마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덜커덕 임신이 됐단 말이야. 그럼 임신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신 후의 선택이라는 거는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르는 거, 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은 후에, 그런 후에 뭐 입양을 하거나 또 자신이 기르거나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하는 낙태 수술을 하는 방법. 그렇지만 이런 모든 그런 어떤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신이 확인이 되면 아이의 아빠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 해결해야 될지를 갖다가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대처가 없다면은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낳은 후에 살해를 한다라든가 유기를 한다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대처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극단적인 이제 그 행동이 결국은 또 매스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영상 보실까요? 자신이 몰래 낳은 아기를 목졸라 살해한 뒤에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유기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오늘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18살 고교생 A양과 20살 대학생인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겨온 A양은 어제 새벽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 몰래 딸을 낳은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A양은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인근 하천에서 시신을 불태우려다가 실패하자 그대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실까요? 계속 거듭된다는 거 우리 사회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살해해 버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를 버리는 끔찍한 일,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입니다. 대책은 없는 건지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박모양이 아이를 낳은 곳은 집 화장실이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최모양 역시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미혼이다 보니 병원도 가지 못한 겁니다. 너무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너무 무서웠다. 우리나라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성경험 비율은 전체의 5%가량. 하지만 이들 5%의 경우 평균 13살도 안 돼 성경험이 시작됐습니다. 신체 발달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들의 성경험 연령은 점차 어려지지만 여전히 피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혼자는 뭔지만 알려주고 막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 알려주고. 급할 경우 사용하는 사후 피임약이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 실제 사용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후 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계와 종교계가 반대하면서 몇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습득이 쉽게 되는 그런 시기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실질적인 성교육, 피임교육을 미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순결교육보다는 피임교육이나 최소한 임신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한 지 오래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스러운 그런 일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관계를 갖다 하기 전에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예, 성관계 전에 체크해야 될 그런 리스트예요. 내가 성관계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두 번째가 성관계를 할 정도로 상대방을 좋아하는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어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몸으로도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관계 할 정도로 상대방을 진짜 좋아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혹시 임신해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고요. 정확한 피임 방법과 성지식을 알고 있는가? 즉 내가 어떤 임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피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알고 있는가? 또 알고 있다면 피임은 누가 할 것인지, 또 피임 도구는 준비되어 있는지, 또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불안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갖다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관계로 인해서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결과들, 죄책감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청소년들의 성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갖다 우리가 비교적 그래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결국은 피임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피임의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임신이 되는 것은 일정한 수단을 갖다 사용을 해서 막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래서 기구가 되든 약품이 되든 이런 여러 가지인데, 자, 우리가 임신이 되는 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남자가 없으면, 그쵸? 남자가 없으면 그러면 임신이 될 리가 없겠죠. 제일 먼저 임신의 조건은 첫 번째가 정자예요. 그쵸? 정자를 갖다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난자겠죠. 세 번째는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랬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되는 것들을 갖다 이제 막거나, 그리고 네 번째의 경우에는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 내에 착상되는 것을 막는 이러한 방법 중에 뭐 하나를 갖다 이제 뭐래도 하나를 갖다 이제 택하게 되면 그러면은 임신을 막을 수 있는 피임이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먼저 피임 방법으로서 첫 번째 정자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 정자와 관련된 피임 방법. 예. 일시적인 차단과 영구적인 차단이 있는데요. 일시적인 차단으로서 남성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정자를 막아라. 예. 가장 간편하면서도 보편적이고 또 값싸고 효과적인 것이 네, 그림에서 보시는 콘돔입니다. 예, 콘돔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지금은 살 수가 있어요. 슈퍼가 되든 약국이 되든. 예, 바로 이 콘돔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이죠. 콘돔은 사용법 네, 이렇습니다. 콘돔을 갖다가 잘 예, 손으로 잘 찢어서 예, 포장을 그 다음에 꺼낸 다음에 저걸 뒤집어서 비틀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튼 쪽이 음경에 닿도록 해서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차례대로 풀어서 그래서 씌우는 거죠. 요거는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이제 성교육을 갖다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콘돔을 가지고 실제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바로 콘돔의 사용법 우리가 꼭 익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을 한다. 이거는 남성들이 주로 해야 되겠지만 여성들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정자를 차단하는 방법은 남성이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다음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 정자와 관련된 건데 남성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성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자를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예, 정자를 막아라. 페미돔이라고 합니다. 남성이 사용하는 방법은 예, 콘돔인데요. 여성이 사용하는 경우는 페미돔. 그런데 페미돔의 크기는 여성의 질 안쪽에다 넣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불편해요. 예. 그리고 보편적이 아니면서도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사용하는데 불편하지만 혹시 사용을 한다면 이와 같이 질 안쪽으로 깊숙하게 집어넣어서 정자가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막는 방법이죠. 요게 이제 정자와 관련된 정자를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일시적인 방법으로 남성과 그리고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예, 또 정자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중에 여성이 사용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정자의 진입을 막아라. 또는 정자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피임 스펀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질 안쪽에다 미리 넣어서 정자가 안쪽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또는 피임 경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해서 안쪽에다가 경막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래서 질로부터 자궁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자가 이러한 이제 방법이 있고요. 예, 바로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또 있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사정을 해서 정자가 진입을 했을 때 아예 더 이상은 살아남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면 정자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여성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정자를 막아라. 살정제예요. 정자를 아예 죽이는 거예요. 정자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아예 죽이는. 그래서 거품 형태, 크림 형태 또는 정제, 좌약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이제 약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성관계 한 5분에서 10분 전에 여성이 질 안쪽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 약이 녹으면서 그러면서 성관계를 하더라도 정자가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는 1시간 정도의 효과를 갖다 가진다고 합니다. 단독 사용 시의 효과는 적고요. 남성이 또 거기에 콘돔을 갖다 사용한다라든가 이러한 복합적인 사용일 때 더 효과가 높은 것이죠. 이렇게 여성이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또 이거 이외에 정자와 관련해서 남성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렇게 영구적인 이제 차단 방법이 있겠죠. 영구적인 차단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했었던 것처럼 정자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정관 수술이라고 합니다. 고안으로부터 생성이 된 정자를 이제 밖으로 이제 그 배출하기 전에 모아놓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경로를 통로를 갖다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양쪽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관 결찰술이라고 해요. 정관을 갖다가 잘라서 묶어 놓는 거예요. 잘라서 묶어 놓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한 수술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관 수술이 널리 보급이 되고 피임 효과는 거의 뭐 세상에 100%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 이제 난자와 관련된 부분을 갖다 이제 살펴봅시다. 난소로부터 배출이 되는 난자를 아예 차단하는 방법. 한시적인 일시적인 차단 방법으로 여성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배란을 막아라. 바로 알약으로 입으로 복용하는 거죠. 그래서 경구 피임약이에요. 경구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먹는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이제 경구, 입으로 먹는 피임약이에요. 요거는 호르몬 조절을 시켜서 그래서 난자를 갖다가 배란을 갖다 이제 막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배란 억제, 요즘에 경구 피임약의 경우는 배란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 내막도 변화시키고 또 그래서 착상을 갖다 이제 방해를 시키고요. 요거는 21일을 복용하고 7일을 쉬고 한 달을 갖다가 이제 30일 정도 봤을 때 이제 일부 부작용이 구토라든가 또 체중의 불균형이라든가 출혈이라든가 또 헛구역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 3개월 동안 습관화가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때 주의점. 생리 첫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알씩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씩 몇 주일? 3주 복용하고 한 주 쉬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 까먹게 돼요. 약물 복용을 망각을 하거나 마음대로 오늘은 먹고 내일은 쉬고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경구 피임약의 경우에는 간질환, 내분비질환 또는 임신 중 또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알레르기 질환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것들은 이제 원칙이고요. 바로 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그런 점들이 있어요. 전문의의 설명을 갖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약 복용을 맞게 한다면 적어도 97% 이상의 높은 피임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고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쉽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보통 월경 시작하는 첫날, 늦어도 둘째 날 정도 시작을 해서 21날, 그러니까 21일을 복용을 하고 일주일의 휴약 기간을 갖게끔 됩니다. 그래서 달력에 뭐 30일인 날이 있고 30일인 날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3주를 복용을 하고 일주를 쉬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 생리가 안 끝나서 7일을 쉬었는데 그 뒤에 계속 안 먹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하는데요. 이거는 호르몬의 농도를 내가 갖고 있는 레벨과 더불어서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7일의 휴약기간이 끝나도 아직 월경을 조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 약을 바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먹으면서부터 체내 흡수가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용 중에 관계를 가지신 것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르몬 농도가 충분히 변화가 있은 후에 보다 효과적인 피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7일, 그러니까 5월 1일 날 피임약을 먹기 시작을 했다면 적어도 5월 8일 이후에 관계를 갖는 게
보다 안정적일 것 같고요. 만약 그 전에 관계를 가졌다면 중간에 사후 피임약 복용에 관해서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임약을 먹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같은 시간에 복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4시간이 지나면 약물이 효과가 떨어지고 농도가 체내에서 배설되고 일정 농도가 없기 때문에 피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일주일, 늦어도 4주가 지나면 원래 자기 호르몬 레벨을 농도를 유지를 하면서 가입력이 다 복원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임약은 실생활에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내가 뭐 나이가 어린데 성관계가 있어서 피임약이 아니고도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기타 다른 치료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도 없고 목적과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고 일단은 낙태라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런 건강상의 피해 이것은 피임약의 어떤 부작용을 더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피임약을 복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콘돔도 실패율이 통계상 1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피임을 한 줄 알았는데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의 책임이 아니고 피임이라는 거는 어떤 건강한 인생 설계상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의 측면에서도 두 사람이 항상 동시에 준비를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자기 건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구 피임약 복용 방법에 대해서 전문의의 설명을 갖다가 같이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1차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